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멘토 안호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이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소제목으로 알리테무의 국내 이커머스 공습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최근 이 알리에서 이 택배 사업자 입찰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이 대한통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1티어 택배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매년 성장하는 택배 물동량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통운이 어떠한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게다가 이 플러스로 이 물류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체크해 보면서 오늘 분석 영상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 보시면 물류 배송 경쟁 입찰에 나서 난리. 그래서 CJ 대한통운, 롯데도 택배를 하죠. 그다음 한진 이렇게 단판 승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리가 이 내달 기존 물류 계약 종료를 앞두고 국내 택배사들의 제안서를 요청을 발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의 택배 사업자는 이제 CJ 대한통운이었고 이 알리발 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인데 이 CJ 대한통운은 이 계약을 연장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꽤 위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알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롯데나 한진에서도 이 굉장히 그 입맛을 다시고 있는 거래처이다 보니 이 판가 인하로 비용 절감을 노린 듯 어떻게 보면 택배사 입장에서는 이 출혈을 감소해서라도 이 파일을 먹고자 하는 지금 이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용 더 보자면, 네, 기사 계속 읽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기존의 물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경쟁 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거 비용 절감을 위한 선택인데, 현재 주 사업자인 CJ 대한통운에 더해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리고 한진 등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택배사 같은 경우가 말씀드린 대로 CJ, 뭐 롯데, 한진, 뭐 로젠, 뭐 우체국 등등등 굉장히 많은 택배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을 죄송합니다.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한진이나 지금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률이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단가를 인하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률은 뭐 3%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된다면 조그만한 그 대외 변수라든가 비용에 따라서 마진이 거의 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혹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밑에 이 그림을 보자면 중국발 이커머스 해외 직구 건수인데 지금 2020년도에 5,200만 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8,800만 건, 거의 9천 건에 가깝기 때문에 22년 대비 23년은 지금 거의 60% 성장을 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최근에 이 알리나 이 테무 이런 데에서 한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덤핑 수준으로 물건을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 지금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세우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이 물동량이 늘어나면 오늘 말씀드리는 CJ 대한통운처럼 물류업계에서는 엄청나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CJ 대한통운이 현재는 이 대한통운이 이 알리의 라스마일 택배 물량의 80%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 입장에서도 혹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지금 다른 업체한테 하게 되면 이 뭐 인수인계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 알리가 원하는 이 택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알리가 배송 안정성을 이어가기 위해 이 CJ 대한통운과의 그 수의 계약 방식으로 연장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앞으로 계속 물동량이 터질 알리와의 계약을 계속 잡아야 되는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타 이 회사와 이 단가 경쟁은 어떻게 치열하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택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커머스를 통틀어서 지금 이 데이터가 22년인데 22년에 4억 박스가 이 택배 물동량으로 나왔고 지금 23년 통계치로는 45억 박스 거의 매년 10% 정도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CJ 대한통운한테는 이 택배 사업이 중요한데 이 CJ 대한통운 이 매출 비중을 한번 보자면 네, 해당 그래프, 어떻게 보면 표를 보시면 이 택배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CJ 대한통운 전체 매출의 지금 31.6% 거의 30% 이상을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이 글로벌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택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 매출의 35% 그래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CJ 대한통운에서 이 택배라는 단어로 지금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도 50%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통운을 이야기하면서 이커머스 택배 그리고 이 택배 물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알리와의 계약 혹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택배 물동량에 비해 이 현재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보자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12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 특수기간 뭐 2020년도, 21년도에 거의 20만 원 가까이 지금 거래가 되다가 지금 매물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레벨보다는 꽤 많은 높은 상황에서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대가 이 장기적으로는 물려있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 매력적으로 느낄 수가 있겠으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주가 레벨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고 하냐면 네, 지금 이게 대한통운 실적인데 23년에 지금 매출액은 11조 7천억 원, 거의 12조 가까이 나온 상황이고 영업이익은 4,8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걸 전년이랑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소폭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뭐 18%, 20% 가까운 성장을 했고 21년 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뭐 팬데믹 그리고 이 비대면 시기에 택배 물동량이 확 증가하는 시기 이때에 비해서도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가 확연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적 자체는 지금 더 좋은 상황인데 이 주가는 네, 지금처럼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주분들한테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주가가 낮아졌지? 게다가 이 최근에 23년 후반부터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어떻게 보면 거의 뭐 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21년도, 20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해당 라인의 주가를 맛봤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텐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뭐 9개월까지 먼저 선반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 CJ 대한통운이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게다가 이 하락이 깊었던 부분은 이 택배 기사분들의 그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던가 치열한 단가 경쟁 이런 부분으로 이 주주들 혹은 시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서프라인 실적에 대비해서 투자 매력도는 조금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도 뭐 ESG 경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 성장, 뭐 22년, 23년 워낙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으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었던 시장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이렇게 주가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렇게 23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같이 봤던 이 알리 그리고 테모와 같은 이 중국발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거를 거의 해당 이 알리의 물동량의 80%를 대한통운이 가져오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5만 원 가까이 주가가 갔다가 지금 12만 원 아래선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함께 본이 이 알리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뭐 계약자를 물색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이 조금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성장이 어떨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22년에 국내 택배 물동량이 41억 박스, 그리고 23년에 택배 물동량이 45억 박스, 그리고 24년에는 이게 한 48억 박스까지 증가할 거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만 워낙 이 저가에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오랫동안 이 횡보하던 자리에서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나는 다음에는 이 매물대 자체에서 조금 매물 소화라던가 차익 실현 같은 게 조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변동에 기존의 주주분들이 혹시 가격 변동이 생긴다면 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이 매물대로만 보자면 이 15만 원 언저리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변동성이 발생할 때 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24년에 나아질 실적, 그리고 중국발 이커머스가 한국에서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된다면 물류사업, 택배, 그중에서도 CJ 대한통운이 조금 후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100%제 주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추후 CJ 대한통운의 실적이라던가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라던가 리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 영상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